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비즈니스투데이의 홍민입니다. 대림산업이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 이편한 세상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0주년을 맞은 이편한 세상의 새 슬로건은 최고의 삶을 선사하는 주거 브랜드로 대림산업은 이를 위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독창적 디자인, 차별화된 서비스라는 브랜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리빙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이편한 세상은 그간 고객의 편안한 삶을 위해 진심을 다한다는 브랜드 가치를 추구해왔습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새로운 이편한 세상은 브랜드의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회사의 상품과 기술력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SG.com은 신세계 INC로부터 쓱페이 사업 부문을 양수받아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SSG.com은 쓱페이 간편 결제 시스템을 사이트에 구현해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오프라인 구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진행하던 마케팅 방식에 데이터적 요소를 결합해 더 정교하고 고도화된 마케팅을 실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우정 SSG.com 대표는 SSG.com의 이커머스 사업 역량과 쓱페이의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결합해 독보적 플랫폼 경쟁력을 갖추고자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한화큐셀이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저장 장치 공동 개발 등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한화큐셀은 지난달 29일 한화그룹 본사 사옥에서 태양광 연계 ESS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와 태양광 시스템을 연계한 신사업 협력이 주요 골자로 양사는 MOU와 동시에 유럽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연계 ESS에 대한 공동 개발을 즉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영조 현대차그룹 전략기술본부장 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변동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2라인의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투자를 단행합니다. 삼성전자는 5월 평택 2라인에 낸드플래시 생산을 위한 클린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1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와 5G 보급에 따른 중장기 낸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언택트 확산으로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적극적인 투자로 미래 시장 기회를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전략마케팅실 최철 부사장은 이번 투자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메모리 초격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자구책의 일환으로 서울서비스센터를 매각해 1,8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부동산 자산을 매각한 후 다시 임대에 사용하는 세일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최초 임대 기간은 3년입니다. 최근 쌍용자동차는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힌드라 그룹이 향후 5년간 2,300억 원을 투자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면서 경영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만 쌍용차는 서울서비스센터가 다시 임대하는 조건으로 매각된 만큼 ES 등 고객 서비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분양을 시작한 더샵 광주 포레스트를 시작으로 비대면 마케팅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광주 포레스트 분양에서 업계 최초로 카카오톡을 통해 1:1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관심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문의하는 방식으로 대기 시간이 없고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분양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단방향에서 정보 제공만으로 진행됐던 분양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과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에 나서고 있다며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후 누적 접속 건수가 7만 1,000여 건에 달했고 카카오톡 문의도 하루 수백 건씩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르노 삼성은 6월 신차 구매 고객에게 특별한 구매 혜택을 담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이 가장 큰 차량은 중형 세단 SM6로 현금 구매하는 고객에게 20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와 호국 보훈자, 공무원, 교직원에게는 50만 원의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현금 구매 고객에게는 6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60개월까지 가능한 무이자 할부 혜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 검찰 수사 재조사를 주장하며 한명숙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9억여 원의 추징금 대부분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을 실시한 법무부는 그간 벌금 추징금 미납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도 별건의 사건으로 재판 중인 자와 반인류적인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등 기본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켜왔던 기준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해명 기자회견을 가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연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윤미향 씨의 유무죄를 따지는 사법적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윤미향이라는 인물이 과연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적 자질을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씨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위안부 운동을 이웃나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퇴행적 민주주의 선동에 악용했다며 할머니들의 고통과 시민들의 지지로 쌓아올린 30년 투쟁의 상징 자본을 특정 정당의 선거 전술로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